자,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오면 볼트예요. 근데 볼트도 사실은 보시면 나사산이 있잖아요. 나사의 일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사산 부분도 있고 나사산이 없는 이런 축 부분도 있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체결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런 부분 좀 포커스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사부 부분 있죠? 나사부 있죠? 여기에서 쓰는 용어는 저희 나사 앞에 산 부분 얘기할 때 썼던 용어 똑같이 씁니다. 뭐 골지름, 바깥지름 이런 것들을 똑같이 쓰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알고서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볼트를 어떤 식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냐? 첫 번째 이제 고정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관통 볼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판 같은 거 두 개를 저희가 좀 고정을 해본다고 해볼게요. 자, 예시를 들어 판 두 개가 있는데, 그럼 판 두 개에다가 다 구멍을 뚫어 버리는 거예요. 관통을 시킨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생긴 볼트를 쑥 집어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다가 너트를 체결해서 얘네가 고정되게끔 조여주는 조여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볼트 형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형태가 되게 되겠죠. 근데 이제 탭 볼트부터 좀 특이해지는데, 예를 들어 이것도 똑같이 판 두 개라고 해볼게요. 판 두 개인데 하나는 비교적 얇아요. 근데 하나는 상당히 두꺼워요. 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위에 거는 관통하기 좀 용이하겠죠. 근데 반대쪽 거는 관통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볼트가 그렇게 길기가 좀 쉽지 않고, 자, 그런 경우에 여기에다가 얘는 관통하지 않고 그냥 나사산을 내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나사산 내는 작업을 태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태핑 시켜 놓고서 쓰는 이제 볼트다 라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너트를 굳이 사용하지 않죠. 자, 여기에다가 그냥 나사를 체결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앞나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체결되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죠. 우리 이제 스터드 볼트. 스터드 볼트는 이게 둘 다 관통이 좀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하나는 이제 좀 괜찮은데, 반대쪽이 좀 쉽지 않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한쪽 끝은 상대 쪽에 앞나사를 만들어서, 자, 이런 것처럼 미리 나사를 해놓고, 그리고 반대쪽 끝에 너트를 끼워서 죄도록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얘도 이제 얘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하나는 얇고 좀 하나 두껍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사산 내서 조여주면 돼요. 근데 얘랑 다른 점은 여기에다가 먼저 이렇게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저희가 볼트를. 근데 얘는 머리가 없어요. 머리 붙이 볼트가 아니고 머리가 없는 볼트를 여기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죠? 거기에다가 너트를 조여주는 겁니다. 이게 스터드 볼트예요. 그러니까 위에 것들과는 좀 다르죠. 머리가 없어요. 머리 붙이가 없어서 여기 윗부분을 다른 뭐 스패너나 이런 걸로 조여주는 게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너트를 사용해서 조여주더라,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머리 모양에 따른 건데, 육각도 있고 사각도 있고, 육각에다가 구멍 붙이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육각 볼트 스패너 가지고서 조여주는 일반적인 형태,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요. 머리 접촉면이 넓어서 체결할 때 좀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각 볼트는 그럼 왜 쓰냐? 사각 볼트는 머리가 당연히 사각형인 거고요. 볼트 머리의 자리면, 자, 여기 끝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육각 볼트의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스패너를 이용해서 조여줄 때 회전 토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모멘트가. 그러니까 같은 힘으로도 훨씬 더 큰 힘을 가해줄 수가 있으니까 체결할 때 좀 용이하겠죠. 그럴 때 쓰는 거고, 육각 구멍 붙이가 뭐냐면 여기에 육각형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 육각 렌치 있죠? 네, 그걸 가지고 넣어가지고 이제 죄어주더라. 근데 이제 머리가 쉽게 뭉개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이제 강도가 좀 더 높은 걸 쓰더라 라는 걸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특수 볼트입니다. 보시면 이제 I 볼트 등등등등 있는데요. 자, I 볼트.
자, 보시면은 고리 걸 수 있게 이 고리 걸 수 있게 머리 부분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죠. 네, 이거를 이제 아이볼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나비볼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 특별한 이제 도구 없이 손으로 이제 힘줘서 조이거나 풀 수 있게 해놓은 볼트 가끔 보셨을 텐데 그게 나비볼트고요. 네, 스테이 볼트는 양쪽 거리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스테이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뭔가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더 이상 얘가 이렇게 다가올 수 없게, 반대쪽으로 멀어지는 거는 당연히 고정이 돼 있으니까 못 가겠죠. 자, 그렇게 거리 유지시켜 주는 거. 기초 볼트는 이제 콘크리트 같은데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볼트.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느낌 오시겠죠. T볼트는 밑에 그림 보면서 얘기할게요. 리머볼트 먼저 얘기하자면, 리머볼트는 이제 전단력이 큰 경우에 구멍 사이즈랑 딱 맞춰져 가지고 뭔가 충격이 더 가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완전 끼워 맞춤이 될 수 있도록 정밀 가공한 그런 볼트라 보시면 되겠고, T볼트는 뭐냐면, 자 보시면은 여기 부분 있죠. 이 아랫부분이 사각 형상이에요. 사각 형상인데 전체가 똑같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직사각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집어넣을 때는 요 방향으로 해서 넣은 다음에 밑에 들어간 다음에는 한 90도 정도 돌려주는 거야. 자, 그럼 얘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구멍 사이즈에 따라서 밖으로 못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걸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위치를 맞춰주고,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너트를 이제 체결함으로써 고정시켜주는 그런 볼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T자형 홈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는 건데, 공작기계 뭐 테이블 같은 거 보면은 위에 테이블이 약간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쭉쭉쭉쭉 홈이 있어요. 얘를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옆에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좀 길쭉한 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90도 돌려주면은 여기 이렇게 딱 맞춰지게 할 수 있으니까 바깥으로 못 빠져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T자 볼트라 보시면 되겠고, 밑에 너트도 이제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인데 이제 보시면은 뭐 육각 너트, 사각 너트, 앞에서 봤던 육각 볼트, 사각 볼트 똑같은 거죠. 둥근 너트, 와셔 붙이, 와셔 붙어 있는 거고, 뭐 캡 등등등등, 뭐 아이 너트 이런 것들도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되는 개념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볼트의 머리가 조립 부분에서 밖으로 나오면 안 된대요. 자, 이럴 때 어떤 거를 사용하면 좋겠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볼트의 머리가 조립 부분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이런 느낌인 거죠. 제품에 나사 구멍을 파놓은 거예요. 당연히 나사 구멍이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안쪽은 나사 구멍, 바깥쪽은 머리 받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홈이 이런 식으로 파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예 조립이 맞춰지고 나면은 볼트의 머리까지 안쪽으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저희가 바깥쪽에 머리가 튀어나와 있을 때는 뭐 스패너라든지 다양한 공구를 통해서 조립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조금씩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스패너 같은 걸로 힘을 줘서 돌려줄 수가 없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볼트로는 체결이 불가할 텐데, 그럼 어떤 걸 써야 되냐? 육각 구멍 붙이를 쓰는 거예요. 육각 구멍 붙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육각으로 파져 있으니까 육각 렌치 같은 걸 통해서 위에서 이 부분에다 힘을 줘가지고 조여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육각 구멍 붙이를 쓰게 되면은 이 머리가 안쪽으로 다 묻혀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볼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포인트로 잡으셔서 정답 4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와셔 나옵니다. 와셔가 뭐냐? 저희가 볼트 같은 거 이렇게 체결할 때, 볼트 체결할 때요, 그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쇠판 같은 거를 하나 밑에 이렇게 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와셔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끼는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자, 보시면 볼트 결합부 있죠? 결합부의 구멍이 이 볼트 머리보다 좀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와셔를 껴줌으로써 와셔가 그 구멍을 받쳐주고,
그리고 윗부분에서는 와셔의 윗부분이 윗면이 볼트의 머리를 받쳐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이 클 때 쓸 수 있겠고, 아니면 여기 뭐 자리면이 고르지 않을 때, 울퉁불퉁할 때, 그럴 때도 이제 쓸 수 있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자리면의 재료, 체결 부위가 이제 재료가 연하면 얘가 이렇게 아래로 조여지는 힘을 꾹 줄 텐데, 그럴 때 그걸 버티기 힘들면 와셔가 좀 넓은 면에 이제 다 줌으로써 힘을 좀 고루 분배시켜 줄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사용한다 라는 얘기고, 너트의 풀림을 방지한다. 이거 뭐냐, 스프링 와셔를 생각해 보시면 가장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스프링 와셔가 뭐냐면 와셔인데 살짝 스프링처럼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꼬여서 만들어진 그런 와셔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사이에다가 낀 다음에 조여주면은 스프링이니까 양쪽으로 다시 벌어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에 이게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을 줌으로써 얘가 항상 좀 더 체결이 잘 돼 있을 수 있도록 텐션을 주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와셔를 쓰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체크해 두셨다가 다음 중 와셔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스프링 와셔와 뭐 접시 스프링 와셔 나오는데, 네, 진동에 의한 풀림 줄여주는 역할, 풀림을 줄여주는 거다 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볼트와 너트의 설계. 볼트가 파괴되는 거를 이제 감안해 보자는 거예요. 볼트가 파괴되는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거냐. 뭐 그러면 이제 볼트를 보다 두껍게 지름을 더 크게 해서 더 이제 크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무작정 볼트를 크게 하면은 판에 구멍이 크게 나야 되니까 볼트가 아니고 판이 파괴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다 좀 적절한 순간을 우리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가 받아야 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얘는 이 정도의 힘을 버텨야 되니까 볼트의 지름은 이 정도의 값은 되어줘야겠다 라는 좀 적정한 값이 이 정도다 라는 걸 어떻게 좀 찾아낼 거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전단 하중인 경우인데, 전단 하중이면은 볼트가 여기 골지름 부분에서 파단이 일어나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볼트의 단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한다? 좀 전에 골지름 부분이 파괴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D라고 하는 부분은 골지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포커스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